이제 이어서 이중 매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 매매는 대부분 사례 형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를 넣어놨습니다. 자, 보시면 갑이 을에게 자기 소유의, 감사합니다. 합격. 자기 소유 토지를 매도하고, 왜요? 버릇처럼 매도하고, 네. 근데 저분이 근데 합격하실 것 같은데 진짜 아우라가 느껴져요. 합격의 아우라가. 제가 이렇게 앞에서 수업하죠. 그럼 느껴요. 이분이 얼마만큼 소화하고 있는지 느낍니다. 진짜 실제로. 좀 상위권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합격자. 알겠습니다. 예비 합격자. 보겠습니다. 매매 대금을 수령했는데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이를 기회로 다시 병에게 매도, 병명의로 이전 등기 경력됐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이중 매매죠. 자, 그러니까 갑이 물건을 을한테 팔죠.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만약에 을한테 매도인 갑이 을한테 계약금까지만 받았다. 계약금까지만 받았던 상황이었다. 자, 갑이 토지를 팔려고 하죠. 토지를요. 이거를 을하고 7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거죠. 근데 계약금까지만 받았던 상황이라면 이 토지를 더 비싸게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나 이거 10억에 살 건데 한 10억에. 그럼 갑이 흔들리죠. 당장 이 계약을 그냥 없애버리고 싶죠. 없애버리고 병한테 10억에 팔고 싶거든요. 근데 계약금까지만 받았던 상황이라면은 갑이 해지할 수 있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버리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한테 팔아버리면 돼요. 그럼 문제 없어요. 근데 매수인 을이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이거 갑한테 줘버리면 이러면 이행착수 들어간 거죠. 이러면 이제 더 이상 계약금 가지고 해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해제가 안 된다. 이런 상태에서 갑이 병하고 추가적으로 매매 계약을 또 해버렸으면 이거는 매매 계약 이중으로 했기 때문에 이중 매매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10억에 매매 계약을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이 병이 10억을 준다고 하니까 갑이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중 매매가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원칙부터 봅니다. 원칙은 유효예요. 이중 매매가 유효다, 유효. 자, 기억해. 이중 매매 계약은 일매수인, 을 말하는 거죠. 일매수인이 등기를 하기 전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물건이 아니라 채권만 보유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거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이 매매 계약이 유효가 됩니다. 자, 니은에 이때 이매수인이 먼저 소유권 등기를 경유했다. 병이 이전 등기를 받으셨으면 이거는 선악을 따지지 않고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이요. 일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죠. 자, 매도인 갑이 중도금까지 받았던 상황에서 을과 계약관계를 배신해버리고 이매수인에게 등기를 격려해주게 되는 요 시점에서 매도인 갑의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죠. 갑은 더 이상 목적물을 을한테 넘겨줄 수가 없어요. 이행이 불가능이다. 이행불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으니까? 병한테 넘어갔으니까. 이 병 같은 경우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따지지 않고 선악을 불문하고 이 등기 효력이 유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갑이 지게 되는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을은 최고 없이 이행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말할 수 있죠. 해제. 최고 없이 해제버릴 수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내용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니은해 보세요. 일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에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서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뒤에서 일매수인요. 이행불능 당시 그 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배 청구할 수 있다. 거기에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예외입니다. 자, 예외적으로 이중매매가 이게 무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무효가. 원칙은 이렇게 유효지만 예외적으로 이게 무효가 될 수가 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인들이 갑한테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까지 다 지급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됐던 거죠. 7억에. 자, 그리고 나서 병이 갑한테 10억에 땅을 산다고 합니다. 뭐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매매 계약을 해도 그 매매 계약은 유효지만 이때 병이 만약에 갑의 이런 배임 행위에 대해서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는 건 병이 갑한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을하고 7억에 계약을 했다고? 야야야, 을한테 팔지 말고 나한테 팔아라. 내가 내 10억 줄게. 10억 줄 테니까 나한테 팔고 넘겨.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으면 이건 어디에 해당한 겁니까? 이 매매 계약 자체가 반사회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시면 이거는 반사회가 돼요. 반사회가. 그럼 효력 자체가 유효다 무효다. 무효. 절대적 무효가 돼요.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병에게 등기가 됐을 때 이 등기도 절대적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효다. 자, 그러면 무효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갑이요. 이거 돌려달라고. 갑이 병한테 야 돌려줘. 이거 무효잖아. 무효. 돌려줘. 말소 시켜라. 등기에 말소 청구.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안 되죠. 이거 왜 안 돼요? 네, 그렇죠.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가 되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못 하시는 것이죠. 말소하러 가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을은 여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하는 게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역시 안 된다는 거죠. 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을하고 병하고는 아무런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을이 병한테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이 병한테 돌려달라고 못한다는 건 반사적으로 병이 원래 소유자가 돼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거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첩한테 부동산 주면 돌려달라고 못하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첩 거 된다고요. 그죠? 이거 무효라고요. 이거 왜 무효냐? 이게 무효가 되는 이유는요. 직접 말소 청구는 안 되지만 매수인들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을 대위해서 자, 얘가 갑을 대위를 해가지고 병 상대로 말소 청구하는 거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되는 거예요. 대위 말소 청구가 되기 때문에 이 등기가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특이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뭐 첩계약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등기가 유효가 돼야 돼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말소시킬 수 있으니까? 대위에서. 을이 갑을 이렇게 대위를 해가지고 이 병명의 등기에 대해서 야, 너 말소해라. 말소 청구.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말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명의 등기 효력이 뭐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갑을 대위에서 말소 청구된다는 거. 직접은 안 되죠. 자, 추가적으로 을은 금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행사 역시 안 되죠. 채권자 취소권이 가능한 우리 시험 범위 파트는 통정허위 표시에서 채권자 취소권이 되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을이 병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거 되는 거죠. 이거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병이 갑한테 적극 가담했죠.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하시는 거 반사회. 이거 자체가 불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불법으로 인해서 을이 분명히 손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병 상대로 직접 손배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요. 병이 이후에 이 등기를 기초로 해서 딴 사람한테 갖다 팔았을 때, 정한테 갖다 팔고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이 정이 만일에 선의의 제3자라고 한다면 선의 제3자 명의 등기 효력 이거는 유효다 무효다? 이거 여전히 무효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지문을 보죠. 자, 먼저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갑과 병 간의 이매매 계약 이거 자체가 적극 가담이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2번에 갑과 병 상호 간의 급부라고 돼 있죠. 이거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기억해. 매도인 갑은 무효를 주장하면서 병에게 목적물인 토지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니은의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그리고 등기를 말소하라고도 청구한다고요? 못한다고요? 그럼 못한다는 거죠. 말소 청구도 안 된다. 자, 3번으로 내려가죠. 일매수인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 자, 기억봅니다. 매도인 갑이 이 매매 행위, 이 계약의 무효를 스스로 주장을 해서 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이때 기존의 일매수인은 매도인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이기 때문에 일매수인이 을이 매도인 갑을 대위해가지고 일매수인 갑의 등기, 병의 등기, 일매수인의 등기 아니죠. 이거 이매수인이죠. 이매수인 고치대 오타입니다. 오타. 자, 니은의 오른쪽에 일매수인이냐 뭐라고요? 이매수인, 이매수인. 바보 아닙니까? 이매수인. 자, 이매수인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직접 말소 청구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자, 4번에 일매수인요.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안 된다는 거죠. 채권자 취소권 안 됩니다. 왜냐면 금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위에서 말소 청구 된다 그러죠. 이거를 지금 우리 현재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자 무슨 권?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자 대위권. 이거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되는 거죠. 채권자 취소권은 되고요, 안 되고요? 그건 안 되고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 그리고 4번에 채권자 취소권 안 되고요. 자, 5번에 일매수인은 자신의 채권 침해를 원인으로 해서 직접 이매수인, 이 병을 상대방으로 해가지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번에 갑과 병 간의 매매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득자, 정말하는 거죠. 얘가 선이라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취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이중 매매의 법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률행위의 마지막 내용에 해당되는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그 전에 이 이중매매 법리라고 하는 게 적용 영역이 대단히 넓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적용 영역이 대단히 넓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매매를 당연히 떠올리시겠지만 이중매매 법리가,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1.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에 갑이 병한테 증여를 한 거예요. 증여. 토지를 증여하겠다. 매매해놓고 이때 증여를 할 때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증여 계약이 당연히 유효다, 무효다. 무효. 증여가 무효가 돼요. 무효가. 절대적 무효죠. 당연히 등기를 받더라도 등기가 유효, 무효. 이 등기 무효예요. 그럼 역시 일매수인들 같은 경우는 직접 말소 청구는 안 되지만 어떻게 말소 청구? 대위에서.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서 말소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증여가 아니라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해놓고 병하고 추가적으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바보 아닙니까? 팔겠다고 해놓고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저당권자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병이 저당권자로. 황당하네요. 예. 팔겠다고 해놓고 그거 담보로 대출받는 거죠 지금.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은 원칙은 당연히 유효입니다. 유효. 하지만 얘가 뭐 했다면? 적극 가담했다면. 적극 가담하셨으면 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가 무효. 저당권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역시 우리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하고 부동산을 문제없이 매수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중매매 법리 같은 경우는 취득 시효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을이요 시효를 완성시켰습니다. 20년 동안에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를 해서 시효를 완성시켰다. 20년 채운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갑은 이 시효 완성자 을에게 이전 등기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상의 의무는 아니지만요. 그럴 의무가 있는 거죠. 시효 완성시켰으니까. 을은 등기 청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갑이
목적물을 병한테 갖다 팔아버렸다는 거죠. 완성이 먼저 됐는데 그 다음에 갑이 병한테 팔아먹은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제3자 병에게 이전 등기가 넘어갔을 때 이때 제3자는요. 선임한 유효, 선악 불문하고 유효. 이거 선악 불문이에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다라는 것이. 이중매매하고 완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시효 완성자 을이 있다는 거를 몰랐어도 완성자 을이 있다는 걸 알았어도 유효예요. 병이 취득을 한다는 거죠. 단 병이 뭐 하시면 취득을 못 한다. 네, 병이 만약에 갑의 이런 배임행위에 대해서 갑의 불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 이랬을 경우는 이제 갑하고 병 사이의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이 등기도 당연히 효력이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중매매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취득시효에서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로 반응하면 돼요? 무효네 이거 무효네. 네? 적극 가담 무효네. 무효라고 반응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도 마찬가지예요. 명의신탁. 자, 갑하고라고요. 명의신탁을 했어요. 명의신탁. 자, 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건 명의를 딴 사람한테 옮겨놓는 거죠. 예. 자, 갑이 신탁자. 신탁자 갑이요. 수탁자 을의 명의로 이전 등기 해놓는 거죠. 이렇게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는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의신탁 자체 부실법에 따라서 유효다 무효다 이거. 무효예요. 무효. 을명의 등기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다? 갑이다 갑.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수탁자 을명의 등기를 신뢰하고 병이 샀다고 쳐요. 그럼 병이 몰랐다는 거죠. 모르고 산 거죠. 누구를 소유자로 믿고? 을을 소유자로 믿고 산 거죠. 이러면 이거 유효다 무효다? 유효. 선이면 유효다. 만약에 병이 악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면 유효다 무효다? 그래도 유효죠. 역시 선악 불문하고 유효예요. 명의신탁에서의 제3자는 무적이다 무적. 자,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무효다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 니네가 한 거죠. 명의신탁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으니까 갑하고 을은 전혀 보호하지 않아요. 부실법에서는 제3자만 보호하겠다 이 말이에요. 선의만 보호, 선악 불문하고 보호. 선악 불문하고 다 유효가 돼요. 그러나 이때 제3자가 그러나 이때 제3자가 뭐 하시면? 예, 적극적으로요. 여기서 적극 가담을 하시면 이러면은 유효 무효? 그럼 무효예요. 선악 불문하고 유효지만 적극 가담을 하시면은 무효다라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1번에 이중매매 이 법리 자체가 매매뿐만 아니라 뭐 근저당권 설정이라던가 뭐 가등기 설정 이런 데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2번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소유자 배임 행위에 따라서 매수인이 적극 가담해서 이전 등기했다. 이거 반사회라는 거예요. 반사회. 자, 그리고 3번입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하죠. 근데 이때 제3자가 적극 가담했다는 거야. 만약에 적극 가담만 안 하셨으면 선악불문하고 제3자가 취득을 했죠. 근데 네가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반사회 무효가 됩니다. 이 법리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률행위의 해석으로 넘어가죠. 여기서는 자연적 해석과 주범적 해석으로 나눠서 봅니다. 자, 먼저 자연적 해석은요. 표의자의 시각이죠. 그리고 내심의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거죠. 생각한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당사자 진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서 주로 자연적 해석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밑에 3번 보죠. 5표시 무예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A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합의하고 둘러봤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됐다는 거죠.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서 매매 계약 체결된 거예요? 체결 안 된 거예요? 체결된 거죠. A 토지에 대해서. 근데 잘못해서 B 토지에 관해서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함께 둘러봤던 토지는 무슨 토지였다? A 토지였다. A 토지. 함께 둘러보고 합의했던 토지가 A 토지였다는 거죠. A 토지. A라고 하는 토지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합의를 한 것이고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등기할 때 을 명의로 등기할 때 바보같이 무슨 토지에 대해서 B 토지에 대해서 등기했다는 거죠. G번을 틀리게 쓰신 거죠. 다르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해석을 할 때 자연적 해석을 먼저 하게 됩니다. 갑하고 을이 A 토지를 함께 둘러봤기 때문에 갑은 무슨 토지를 판다고 생각한다? A 토지 판다고. 을도 무슨 토지 산다고 생각한다? A 토지 산다고 생각을 하죠. 이랬을 때는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는 건 자연적 해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연적 해석을 하겠다는 건 비록 계약서에 B 토지라고 썼고 등기가 B 토지로 돼 있어도 계약은 여전히 A 토지에 대해서 성립한 걸로 보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오표시 무해라고 하죠. 오표시 무해. 잘못 표시가 된 건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등기 유효, 무효. 무효예요. 따라서 이 등기는 무효다, 무효. 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자, 지금 을 같은 경우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합의 볼 때 무슨 토지에 대해서 합의 봤어요? A 토지 합의 봤죠? 그러면은 자, A 토지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근데 등기가 A 토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을한테 이전 등기가 안 된 거죠? 안 된 거. 자, 그러면 B 토지 같은 경우는 등기가 돼 있는 거죠? 근데 합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B 토지는. 이런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해요? 원인 무효 등기요. 이런 등기를 원인 무효 등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등기는 무효라는 거예요. 그럼 을은 B 토지를 취득했다는 말, 취득 못했다는 말. 취득 못했다는 말. 그럼 A 토지는 을은 A 토지는 취득해요, 못해요? 취득한다지도 못한다. A 토지는. A 토지는 취득을 했다, 취득을 못했다. 취득 못한 거죠? 등기 안 했다고요. 아직 취득 못했죠? 등기하면 취득하시겠죠? 아직은 취득 못했다. 아직은. 자, 따라서 을 같은 경우는 A 토지도 취득을 못했고, 그죠? B 토지마저도 취득을 했고요, 못했고요. 못했고요. 그 이유는 A 토지 같은 경우는 합의는 됐지만 뭐를 안 했으니까? 등기 안 했으니까 취득 못한 거예요. 그리고 B 토지 같은 경우는 합의 없이 등기만 됐으니까 원인 무효 등기에 해당해서 저 등기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을은 A 토지도 취득 못했고 B 토지도 취득을 못한 거예요. 자, 지금 등기에 B 토지 등기가 된 거죠. 이거를 기초로 해서 을이 만약에 판다면 병한테 팔아버리고 B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하면 이 등기 이거 유효다, 무효다? 이 등기 이거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네, 무효입니다. 여전히 무효예요. 뭐 선의 제3자 이런 거 보호받지 않습니다. 계속 무효입니다. 자, 기억보자. 쌍방의 진위가 공통이다. 둘 다 A 토지라고 생각했죠. 이러면 진위대로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A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습니다. 자, 니은 봅니다. B 토지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된 것은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 등기. 그러므로 배도인은 B 토지 등기를 말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B 토지 소유자가 누구죠? 갑입니다. 갑이. 네? B 토지 소유자 여전히 누구죠? 갑. 이 A는 토지예요. 자, 갑. 말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자, 그다음 디귿입니다. 서로가 원하는 진위대로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착오의 문제가 생기려면 너와 나의 생각이 달랐을 때 착오의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갑하고 을하고 생각이 같죠? A 토지로 생각이 같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려가서 규범적 해석입니다. 자, 규범적 해석은요.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된 대로 해석,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참고하는 해석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960만 원으로 표시를 할 의도였는데 690만 원으로 표시했다는 거죠. 이때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된 대로 690만 원에 계약 성립했다라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주범적 해석은 양 당사자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권 행사 가능합니다. 물론 요건을 갖추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법률 행위를 봤고요. 이제 뒤로 가보시면 이제 의사 표시가 나오죠. 의사 표시. 자, 이제 의사 표시로 법률 행위는 앞에 용어 정리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가볍게 보시고 결국 중점적으로 정리해야 될 거는 반사회 이중매매 불공정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이중매매가 아니라 의사표시로 들어갑니다. 의사표시. 자, 일단 의사표시 같은 경우는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일치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하자가 있어야 돼, 하자 없어야 돼요. 하자 없어야 돼. 자, 근데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의사표시가 유효겠죠. 근데 민법에서는 유효를 다루기보다 무효를 다루겠죠. 불일치할 때 효력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불일치할 때.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 효력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된다는 겁니다. 의사표시 파트가 두 개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리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라는 겁니다. 일단 의사표시 불일치해서 나오는 게 총 세 가지죠. 비진위 표시. 자, 비진위 표시 같은 경우는 우리 민법 107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107조 비진위 표시.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통정 허위 표시. 이것도 불일치 파트에 해당합니다. 민법 10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08조. 그리고 불일치 세 번째가 착오입니다. 착오 같은 경우는 민법 109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이 세 가지가 의사표시의 불일치입니다. 불일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 거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여기서는 사기하고 강박이 나오는 거죠. 사기 강박은 함께 1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0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107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0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게 비통착사강 의사표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통착의 공통점이 뭐죠? 의사표시의 뭐다? 불일치다. 그죠? 공통점. 안 어렵죠? 자, 그리고요. 착오, 사기강, 착사강. 요 착사강의 공통점은 뭐예요? 취소. 그죠? 취소. 그쵸. 이거는 취소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착오가 겹치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비통착의 공통점은 불일치다. 의사표시의 불일치다. 자, 그리고 그 불일치를 이 비진위 표시 같은 경우는 아는 것이다. 의사표시 불일치를 안다. 이게 비진위 표시죠. 통정은요. 알고 짠다. 알고 둘이서 짠다. 이게 통정의 표시. 착오는 아는 거 모르는 거. 불일치. 모르는 거 모른다. 이런 착오죠. 자, 그래서 어쨌든 공통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나 비진위와 통정에 비해서 착오라고 하는 것은 취소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점에서 착사강은 취소의 사유가 된다라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자, 함께 자료를 좀 보자. 자, 표가 나와 있는데요. 자, 107조, 108조, 109조 이 세 가지가 의사표시 불일치다. 자, 이거는 일단 비진표시, 의사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안다. 자, 통정은 알고 짠다. 착오는 모른다. 자, 그리고 밑에 110조 사기 강박은요. 의사표시 불일치가 아니라 뭐다 얘는? 일치. 사기 강박은 일치예요. 사기를 당해도 강박을 당해도 의사표시는 일치에 해당합니다. 자, 일치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일단은 유효라는 거예요. 하지만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자, 이렇게 개념상 구분할 수 있고요. 밑에 비통 착사강의 공통점들 나와 있죠. 첫 번째,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선의의 제3자한테 아무 때나 대항 못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선의의 제3자가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보호받는다. 이 비통 착사강에서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는 거예요. 이 선의 제3자 보호를 아무 때서나 다 보호해 주시면 안 되죠. 어디서 보호해 준다? 여기서, 이 비통 착사강에서. 비통 착사강에서. 원칙은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원칙은.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보호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선의 제3자. 자, 그리고 공법행위, 소송행위, 가족법상의 행위 적용 안 됩니다. 주식, 인수, 청약 이런 데도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의사표시 파트 첫 번째입니다. 비진의 표시가 밑에 나오고 있죠. 107조예요. 자, 조문을 보시면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이런 효력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럼 먼저 1항을 보게 되면 의사표시가 표의자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 있다라고 하죠. 그 자체가 지금 유효라는 말, 무효라는 말? 유효라는 말, 유효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어떠면요? 알았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으면 이러면 효력이 뭐가 되고요? 무효가 되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원칙에 해당해서 이게 유효다라는 거는 상대방이 알았다는 거, 몰랐다는 거, 상대방이 잘못이 있다는 거, 잘못이 없다는 거, 선의 또는 무과실이라는 거,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되죠.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조문 속에. 자, 밑에 박스 봅니다. 표의자가 비진의 표시를 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원칙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은 표시한 대로 유효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러면은 무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모님이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용돈 좀 주라. 용돈 좀. 딸 줬잖아. 딸 줬으니까 용돈 달라고 하는 거죠. 사위한테. 근데 주기 싫죠. 힘든데 안 주기 싫다는 거죠. 사위가. 용돈 주기 싫다. 맨날 달라고 하시는 거죠. 맨날.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못 이긴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드릴게요. 드릴게요라고 하는 거죠. 드릴게요. 매달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매달 100만 원. 매달 100만 원씩 드린다고 한 거죠. 용돈을요. 근데 실제 이 갑은요. 줄 생각이 있다 없다. 줄 생각이 없어요. 자, 갑은요. 줄 의사가 없다는 거죠. 자, 술김에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술김에. 줄 생각 없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입을 싹 닦아버릴 겁니다. 줄 생각이 없는데 준다고 표시한 거죠. 그러면 갑이 지금 드릴게요라고 한 이 의사 표시, 이거 자체가 지금 무슨 표시가 되는 거예요? 비진의 표시. 줄 생각이 없는데 준다고 한 거죠. 이게 유효다, 무효다. 이게 유효라는 거예요. 그럼 사위는 장모님한테 용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유효니까. 단 장모님이 이미 마음을 꿰뚫고 있는 거죠. 뭐 용돈 받을 생각이 있겠으면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지. 너 어차피 막 줄 생각이 없잖아. 힘들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장모님이요. 줄 생각이 있다는 걸, 줄 생각이 없다는 걸.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놈이 그래 뭐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준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러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무효. 그럼 줘야 돼,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는 거죠. 제발 제 마음을 아시기를. 제발 제 마음을 아시기를. 아시면 이제 무효거든요. 안 드려도 되거든요. 자, 성요건 보죠. 밑에 의사표시 불일치를 알고 하는 거죠. 알고 하는 거다. 그리고 단독으로 이걸 허위 표시한다라고 표현해요. 단독으로. 자, 그럼 이번에 진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거죠. 생각. 진이는 생각이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강압에 의한 증여가 나와 있습니다. 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증여 표시를 했다면 이거는 내심적 효과 의사를 가지고 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강압에 의해서 증여를 했다는 거죠. 강압에 의해서. 강압을 하는 거죠. 강압. 그러니까 이건 강박을 한다는 거예요. 강박을. 빨리 돈 가지고 와라. 빨리 부동산을 넘겨라. 빨리 안 넘기면은 너는 이제 묻힐 것이다. 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은 당연히 갑의 생각은 강박을 당하고 있는 거니까 주고 싶다, 주기 싫다. 주기 싫죠. 주기 싫으니까 안 줄 거다. 이게 갑의 생각이죠. 근데 갑이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표시했다는 거예요. 증여하겠다고. 증여하겠다고 이렇게 표시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갑의 의사를 봤을 때 이거는 마음하고 갑의 마음하고 갑의 생각 이걸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갑의 진위는 갑의 생각을 말하는 거다, 갑의 마음을 말하는 거다. 갑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갑의 생각을. 강박을 당했죠. 당연히 주고 싶다, 주기 싫다. 주기 싫다고요. 이게 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갑의 마음. 주기 싫다. 왜냐하면 쟤는 지금 나한테 삥 뜯고 있거든요. 삥을 뜯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기 싫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지금 증여를 안 했다가는 뭔가 문제가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증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갑의 의사가 있는 거다, 갑의 의사가 없는 거다. 갑의 의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니까 생각이니까. 진이 생각이니까. 갑의 생각은 줘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의사하고 표시하고 이거는 일치라는 거다, 불일치라는 거다. 이거 일치라는 거죠. 일치. 따라서 이거는 비진이 표시다,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비진이 표시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그냥 유효예요. 유효. 강박을 당해도. 하지만 강박이라는 외부적 간섭이 있었어. 그럼 갑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취소. 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3번에서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증여 표시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진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진위 아닌 의사 표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명의 대여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줬다는 거예요. 친구가 대출이 안 되니까 명의 갖다 빌려주는 거죠. 이런 거는 친구가 채무 부담 의사를 가지고 친구를 위해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서명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진이 표시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진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이. 자, 밑에 5번이요. 사직서 제출입니다. 회사가 강요를 해서 제출한 거죠. 퇴직금 누진을 막기 위해서 사직의 의사도 없는데 회사의 강요, 지시로 인해서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사가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는 거예요. 해고하려고 하는 거죠.
회사죠, 회사.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야, 너 나가라는 거야. 너 나가라. 좀 나가주라. 나가. 퇴직하라는 거죠. 아니, 왜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회사가 아유, 우리 더 힘들다. 잠깐 나가라. 잠깐 나갔다가 뭐 한 3개월 뒤에 그때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받아주실 겁니까? 회사가 받아줄게. 받아준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믿고 근로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사직서를 제출한 거예요. 사직서. 그리고 사직했죠. 나갔죠. 나중에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 거죠, 회사에서. 소송 거는 거예요. 내가 사직서를 제출한 건 진이었다고 비진이었다고. 이게 비진이었다고. 소송 거는 거예요, 근로자가요. 그리고 이 비진이를 너는 알고 있었다고 몰랐다고. 너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었죠. 비진 표시가 유효라고요, 무효라고요? 무효라고요. 사직서 제출이 무효라고요. 무효. 회사가 알았으니까 몰랐으니까? 알았으니까. 그죠? 무효. 그러니까 다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니은해 보세요. 자의로 중간 퇴직한 거죠. 근로자가 중간 퇴직금을 수령하고 회사의 강요 없이 심사숙고해서 자의로 사직서 제출했다. 나름대로 판단해서 사직서 제출한 거죠. 이건 진이다, 비진이다. 이거 진이라는 거예요, 진이. 뒤로요. 자, 적용 여부 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에서도 이거는 적용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상대방이 있다고요, 상대방이 없다고요, 지금? 상대방이 없다고요. 비진이 표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없다는 거죠. 상대방이 안 계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을 때 이 갑이 단독 행위를 했다는 건 단독 행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상대방 자체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아예 그냥 없다는 거죠. 그럼 그냥 원칙대로 항상 언제나 효력이 뭐가 된다? 그냥 유효가 되는 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상대방 자체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유효해요. 3번입니다.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 비진이 표시 관련된 규정들을 준용시키는 거죠. 대리권이 남용됐다는 건 유권을 말하는 거다, 무권을 말하는 거다. 무권을 말하는 거죠. 유권이죠. 자, 갑이 을한테 대리권 주는 거예요. 수권을 한다, 수권. 그럼 우리 갑한테 대리권 받았죠. 그럼 얘가 대리인이죠. 자, 갑이 집을 좀 잘 팔아달라 그랬어요. 야, 내가 지금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을 좀 시세대로 좀 팔아줘. 시세대로 주택을 좀 팔자. 시세대로. 자, 그때 그 당시 주택 시세가 5억이에요. 5억. 근데 얘가 이 5억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요, 친한형이라고. 친한형. 에? 친형이에요. 친형. 친형하고 계약을 하시면서 이거를 1억에 팔아고 넘겨버리는 거죠. 참, 이런 식으로 주택을 팔고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을의 대리권 행사가 갑을 위해서 한 거, 병을 위해서 한 거. 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게 대리권이 남용된 거예요. 남용. 아니면 이 주택을 5억에 팔아도, 자, 5억에 깔끔하게 팔았어도 이 돈을 갖다가 들고 날라버리면, 돈을 들고 날랐다, 횡령해버렸다. 이것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대리권 행사한 거죠. 이런 것도 남용이 되는 거예요. 남용. 이렇게 대리권을 남용했을 때 이거는 유권이다, 무권이다. 대리권이 있는 거다, 대리권이 없는 거다. 대리권 있는 거죠. 유권. 남용은 유권이에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효력은 유효였다, 무효였다. 유효였죠. 원칙적으로요. 단 비진이 표시 유추 적용을 통해서 상대방이 뭐 했으면? 알았으면. 상대방이 알았으면. 혹은 뭐 했으면? 알 수가 있었으면. 이러면은 예외적으로 뭐가 되는 것이다? 무효, 예외적으로.
지진이 표시 107조 단서를 유추 적용을 통해서 대리권 남용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 통정의 표시는 좀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